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코스피가 2190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투자했던 나 자신을, 저 말고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숫자가 아닌가 싶고요. 막상 또 2200에서 무너지고 나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베팅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이제 댓글 어제 제가 좀 기운이 없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힘이 너무 없어서 체력도 딸리고 지금도 이미 10시 15분입니다. 늦었어요. 근데 또 댓글도 뭐 20개, 30개씩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서 오늘도 좀 피곤한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물론 이때 힘들어요. 까먹을까봐 적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제 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크게 하락하는 포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혹시나 또 제가 가볍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가지고 계셔서 힘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포트를 잘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종목을 잘 고르시면 크게 하락하는 부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 포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마음이 되게 웃기네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무튼 좀 더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또 감정이 실리다 보니까 냉정함을 좀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편하게 방송할 때는 참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너무 조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포트는 조만간 조정을 다 할 겁니다. 지금도 일부 조정한 포트들이 사실 괜찮은 모습이죠. 테크잉이나 메커스나 한미반도체나 뭐 최근 며칠 사이에 말씀드렸던 포트들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인데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이 중에서 잘 고르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딱 포트를 같이 들어가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수익을 정산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방송을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을 새로 찍을까 하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죠. 가장 큰 하락 이유는 이 영업이익 추정치의 하락입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한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시장을 너무 좋게 봤다. 제가 안 좋게 봤다 하니까 뭐 대세 상승기가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죠. 결국에는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결국에는 2190 많이 하락해 있는 자신의 장고를 볼 수밖에 없고요. 아니나 다를까 달러까지 1160까지 올라가면서 일단 외형상으로는 아주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오전에 GDP 1분기 한국 GDP가 쇼크로 나왔습니다. 워낙 약세 압력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이었고 뭐 보합은커녕 역성장했습니다. 0.3% 하락하면서 한국은행이 GDP 성장을 하향 조정 후에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더 큰 뭐 예상한 것보다도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의 충격이 좀 생각보다 컸던 것 같고요. 2200 이탈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2200 이탈이라는 의미는 베팅을 하거나 뭐 손절을 하거나 하여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2200 빠졌구나가 아니라 베팅을 하거나 좀 보수적으로 가거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 베팅입니다. 한국 자체 왜냐하면 기회가 분명히 이럴 때 있는 거거든요. 사실 2200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크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에서는요. 2200이 무너졌다 해서 다 손절이 아닙니다. 한국 자체 밸류가 의심되죠. 이제 실적 부분도 쇼크로 나온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단 탈출하고 있습니다. 웃긴 거는 LG전자 어저께 LG 디스플레이 실적 하향 조정된 것 때문에 폭락했었죠. 오늘 LG전자도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스마트폰 공장 철수 포기한다. 한국에서 공장은. 근데 4%나 올랐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라서 제가 또 코멘트에 적어놨고요. 자, 이게 상당히 컸어요. 중국의 모멘텀 소실이 일단 중국이 하락하면서 신흥국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등할 수 있는 지지선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큰 폭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재료들은 일단 안 좋은 재료가 많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검찰 수사 중간 결과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4% 가까이 하락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바이오 제약이 또 이상한 잡주 말고는 또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꼭 이렇게 하나가 터지면 바이오 제약 업종은 꼭 이렇게 하나 줄줄이 엮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에요. 쓸데없이 빠지고 쓸데없이 올랐다고 좋아하면 다음날 또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뭐 다 몰빵돼 있으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건 큰일 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베팅할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물산에 많은 비중을 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영업이익이 YOY로 50%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엄청난 쇼크죠. 차트상으로도 쇼크가 났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물산에는 아주 큰 시간이 좀 있었으면 분석 자료도 할 텐데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주말 동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오늘 컨퍼런스 콜을 했었어요. 회사 컨퍼런스 콜을 했었는데 중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을 보시면 뒤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가 웬만하면 국내 주식으로 여기 모멘텀을 잘 쓰질 않는데 워낙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차트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하이닉스가 안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나 봅니다. 이게 또 오늘 오전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3분기 서버 D램 수요를 확신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수요 확신하면서 아주 좋은 내용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정말 힘든데 물론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대신 써주죠. 근데 회사 자체에서 3분기에 D램 수요를 확신한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 받치면서 2%나 상승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물론 이런 정보들이 퍼졌기 때문에 뭐 하락할 수 있겠죠. 개인들이 몰릴 테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진입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 뉴스 다 보고 진입하면 100%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입하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은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개인들은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 원래는 불문율이 있어요. 12만원 되면 무조건 팔아라 있습니다. 12만원만 되면 12만원도 안 가죠.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한번 팔고 12만원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뭐 옛날부터 그런 룰이 있었는데 오늘 영업이익 하락 소식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0만 5천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쭉 늘려봐도 이거는 정말 낮은 숫자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정말 바라지도 않고요.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줬으면 하면서 제가 방송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보고 있었죠. 삼성물산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악재가 다 나왔을 때가 사실 최고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2200 뒤에 지수를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2200에서 베팅을 하느냐 아니면 뭐 쉬느냐 뒤늦게 쉬느냐 또 여러가지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삼성물산에 뭐 사실 제가 이걸 추천드린다고 여러분이 돈을 벌거나 해서 크게 뭐 그런 거 없는데 혹시나 손해보면 저만 욕먹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든 뭐 하이닉스와 다르게 또 이제 완전 우물형 차트를 그렸죠. 우리 200에선 또 왔어요. 200에선 올 것 같다. 베팅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다시 4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이럴 땐 또 여기서는 이제 또 베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베팅이 투자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손절할 거냐 더 떨어진다고 보고 아니면은 이제 200선까지 터치를 하고 뭐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잡느냐 이제 이 부분은 이런 건 사실 기술이죠. 상황을 봐가면서 근데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을 그러니까 베팅이 아니라 판단인 거죠. 판단. 자, 이번 주에 이제 큰 틀을 잡아드렸던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눈으로 확인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오늘 눈으로 확인할 거고요.
근데 독일은 달랐습니다. 독일 IFO 지수가 발표됐는데 안 좋게 나왔습니다. 원래 이 시장의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이제 우려가 완화되면서 경기 센티멘트가 개선됨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나빠졌습니다. 발표를 막상 까봤더니 독일도 좋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과 예상과 다르게 또 지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또 시장에 충격을 받는 부분이 있었죠. 오늘 또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2200을 앞두고 좀 미리 팔았으면 2220이나 2230 우리 팔자 했을 때 팔았으면은 사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관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앞에 보셨던 이 삼성물산 같은 거 떨어지면 이때 이렇게 사는 건데 이게 2220에서 못 팔고 미련 때문에 못 팔고 또 좋은 종목은 사실 박앤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빠진 겁니까? 근데 이거 살려고 봤더니 내 주식은 물려있고 이게 사실 타이밍에서 엇박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팔고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사냥꾼처럼 딱 노려야 되는데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을 팔았던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었고요. 이게 하다 보면 약간 보일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평가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종목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약간씩 이제 몸으로 뭔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저도 말로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감이라는 게 있어요. 셀트리온이 올라갔을 때 팔기 어렵죠. 저도 올라가는데 그리고 팔자마자 급등했었잖아요. 뒤에 차트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았던 거는 이 타이밍이 또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 못 팔았을 경우에 다른 걸 못 사거든요.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요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은 일단 우리가 두 번째 봤던 레벨업 했던 그 구간의 하락에 다시 터치를 했습니다.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구간이죠. 근데 어려운 장이에요. 다 보면 구간이 중국이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독일도 오늘 요 두 번째 봉은 오늘 거고요. 이 앞에 봉은 어저께 겁니다. 지표가 독일 쪽에서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한 모습이고 미국 S&P는 2539 미국만 계속 가는 거죠. 미국만 계속 가는 거고 자,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1160원까지 올라가면서 일단 완전 다른 레벨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사실 큰 리스크입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일단 요게 좀 떨어져 줘야 장이 좀 반등할 텐데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사실 여기 있을 때도 환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사실 오버슈팅이잖아요. 환율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끝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율이 과도하게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겠죠.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상대적으로 주식의 상승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제서야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 반대로 가는 거죠. 이제는 진짜 무섭지 않냐 할 때 또 저는 기회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200일선에 또 걸쳐져 있습니다. 또 판단을 하라는 소리죠. 판단. 여기 판단. 이 되게 중요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요때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아무튼 요 4월달의 판단은 상승으로 봤었고 4월 18일까지였죠. 여기까지만 투자하자 또 하락을 했었고 또 다시 판단입니다. 내용들이 큰 그림은 잘 보고 있어요. 우리 같이. 코스닥은 일단 번외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볼 겨를이 없어요. 자, 오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UTI입니다. 또 팔 때 못 팔면 20% 하락은 사실 너무 과도해요. 이거는 정말 예측 불가입니다. 네, 이거는 만약에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래도 상승이 200%가 올랐고 20%가 빠졌기 때문에 100%가 올랐다고 봐야죠. 100%가 올랐고 20%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뒤늦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포트를 보시면 사실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5일 전 대비 보시면 빠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제가 포트 전 손실을 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빠지는 장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5일 전 대비해서 쭉 보시면 상승이 큰지 하락이 큰지 눈에 확연하게 제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차라리 포트를 딱
여러분과 똑같이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그 손실 보셨던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익 보셨던 분도 계시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쭉 보시면 이렇게 뒤에 또 종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중하는 거는 요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에 다시 한번 또 개인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을 또 좋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이 다시 또 들어와 줬고 삼성물산이 유통업입니다. 업종 코스피 업종 분류상으로 대분류로 유통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크게 없잖아요. 눈에 띄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증권업만 외국인이 관심을 가져요. 전 기관은 좀 별로 크게 내키지 않습니다. 증권업이 IB 사업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텐데 일단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 저가 대비 한 10% 올랐지만 사실 아직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말씀드렸던 제가 주목했던 기계, 그다음에 건설업 오늘 조금 하락했습니다만 철강 유통 다 보면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GS건설 제가 방송을 접을 수도 있는 GS건설이 일단 혼자만 좀 빠져 있으니까 사실은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 준다면 그래도 방송을 좀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만 또 대형주를 담으면서 오늘도 좀 이런 모습을 보였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많이 담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행이에요. 내일 아마 수급이 완전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 부분이 앞으로 제가 주력하는 종목은 이제 포스코나 메커스나 한미반도체나 등등 중에서 또 이 삼성물산이 추가가 된 셈이죠. 한번 또 보세요. 어떻게 될 건지. 기관 상위는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규모가 작죠. 규모가 작고 그래서 대형주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이 팔았잖아요. 또 외국인으로 마찬가지로 상위 랭크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형주로 많이 담았다. 포스코도 올라와 있습니다. 애니소프트도 있고요. 자, 매트릭스를 잠깐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 있고 하이닉스, GS건설까지 이건 종목들은 다 뒤에 있으니까요. ST큐브도 많이 빠졌어요. 2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26,000원, 7,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요 셋 중에서 헬릭스미스는 일단은 저는 지금은 좀 안 보고 싶습니다. 이름이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주력 종목 중에 HLB 83,000원 뭐 많이 하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주요 지지선이 눈에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버텨줘야 되는 보세요. 요거를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선 매체 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15일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지선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지지선을 못 지켜주고 이런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지지선을 못 지켜주니까 하락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요 위에 이렇게 놀고 있으면 크게 걱정 없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요 주요 지지선을 다 뚫고 검은색은 5일선이니까 무조건 뚫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안 좋습니다. 신라젠이나 뭐 보시면 마찬가지로 헬트리온도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때 고점 팔고 난 이후에 다시 많이 빠지면서 이런 게 말리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많은 방송에서 이제 시작이다. 뭐 30만원 간다 이러면서 또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올라갈 것 같거든요, 계속. 근데 요때 끊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은 제가 메커스는 흐름이 아주 좋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은 사실 이런 겁니다. 탄력을 받고 있는. 근데 그렇지만 막상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단타 주식이 돼버렸습니다. YG 플러스도 있고요. 삼총사 광고 마케팅 삼총사 되게 좋은 차트죠. 나스미디어는 이거를 진짜 급등하기 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도 이거 때문에 수익나셨다는 분은 없어요. 아니면 조용히 웃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테크형도 마찬가지고요. 이 오르기 전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급등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차트상으로 기본적으로 뭐 주요 지지선을 무너진 게 아니라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죠. 보면. 그래서 인크로스랑 매코마케팅은 몰랐는데 나스미디어가 못 올랐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도 그렇고요. 주요 지지선 위에 다 지지하면서 뚫고 올라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찬가지 요 세 개가 빙고네요. 요 추천주 3개 급등주들. 그러니까 포트가 나쁘지 않은데 저도 좀 의아합니다. 자, 손실 보셨다고 하는지. UTI 있고 VDX 는 빠졌고요. 그렇다고 빠졌다고 해서 빠진 건 또 아니에요. 오늘 하락폭이 크긴 했습니다. 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갈 것 같다는 종목 NC소프트, 호텔신라, 롯데정보통신, 이 서비스 업종 삼총사,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주요 지지선에 와 있습니다. 배팅 더 사거나 팔거나 둘 중에 하나죠. 명성 TNS도 지켜줘야 되는 선이 눈에 보이고요. 이렇게만 해놔줘도 사실은 차트상으로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삼성증권도 그렇고, 삼성증권, 그 다음에 KB금융. KB금융도 빠지진 않고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요. 자, 종목을 보시면 어쨌든 메커스입니다. 메커스는 지금 뭐 핵심이죠. 문정부 들어서 지금 추경 뭐 그 예산안에 포함된 5G나 뭐 일자리 창출 중에 주목하고 있는 핵심 업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메커스가 있었고, 테크빅은 더 주목이죠. 이거는 정말 말씀드리자마자 올라가지고 정말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또 100 몇 조 투자한다고 하면서 오늘에서야 또 방송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제는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뭐 길게 보신다면 상관없지만 일단 뉴스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몰리면 피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남들 모를 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늦었습니다. 나스미디어는 아직 안 늦었습니다. 나스미디어는 안착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또 굳이 또 지금 와서 들어가신다는 분이 계시겠죠.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가 아마 제일 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크로스를 사실은 정말 이게 방송하는 걸 둘째치고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스미디어, 그 다음에 인크로스,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이 같은 업종이라는 걸 알고 광고업체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안다면 사실은 이 에코마케팅이나 이 인크로스를 사고 싶거나 추천을 하고 싶지, 이 바닥에서 기고 있는 나스미디어를 추천하거나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약간 이제 그 내공의 차이랄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올랐기 때문에 사는 건데 오른 거 빨리 플러스 나고 싶거든요. 샀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20%입니다. 마이너스 10%고요. 플러스 20%죠. 33,000원이었으니까. 이런 내공들이 사실은 정확히 전달이 잘 안 되는 게 조금 저의 문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미반도체. 급등주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거 사놓으면 되지. 이것도 잘 파신 분이 팬분 중에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지만 200에서 안착하는 거 보고 팔아도 되고, 뭐 손절은 여기 파란색의 저점 보고 하시면 또 사실 크게 손해보기는 힘든 종목이었거든요. 셀트리온은 팔고 나서 또 주요 지지선을 무너지면서 하락하는 모습. 이것도 불안하죠. 이렇게 되면 또 꼬이는 거거든요. 좋은 거 알죠? 램시마이스씨, 또 KB증권이 어제 레포트 제가 소개해드렸죠. 램시마이스씨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뭐 기대된다 이랬더니 오늘 또 급락했습니다. 거의 증권사나 뉴스에서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그때가 기회지, 좋다고 얘기하면 늦은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헬스케어도 많이 빠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라서 뭐 악담하는 게 아니라 길게 보실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짧게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시는 방법과 길게 보시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매매법이. 좀 몇 가지 더 해드리면 지노믹틀이랑 또 이지케어텍 가지고 계신 분이 또 계시죠. 댓글이 한 번씩 올라오던데 지노믹틀은 사실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대장암 내시경 하기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 키트 가지고 간단하게 대장암을 먼저 선별할 수 있는 그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노믹트리가. 그래서 다 하루아침에 어떤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기술력 보고 또 한 번씩 주목해줄 때, 이런 것들을 주목해줄 때 급등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지노믹트리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모가, 지금 공모주거든요. 지노믹트리도 마찬가지고, 지노믹트리 공모 시작했을 때 가격 요렇게 됐었고, 이지케어텍도 이제 공모가 시작한 이후에
뭐 급등 한 번 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락해서 다시 공모가 근처로 왔어요. 셀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 시작하고 나서 기다가 급등을 한 이후에 다시 공모가로 왔습니다. 이제 요 보면은 이제 공모날 종가 근처에 왔을 때 한번 급등하는 경우가 있었고, 공모날 종가 또 급등했지만 또 요 근처까지 왔을 때 요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조금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크게 걱정 안 하고, 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모주들은 흐름이 또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16,450원. 좀 느린, 방송이 좀 느린 이유가 저도 지금 리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 흘러가듯이 예전처럼 딱딱 준비된 방송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저도 같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싫으신 분은 조금 빨리 배속을 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구름대 안에 있을 때는 일단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계업종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라와줘야 이런 업종들이 좀 올라와 줄 거니까 쌀 때 담아 놓는 거예요. 중국이 빠졌구나, 털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거를 다르게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게 올라갈 때 담는 게 좀 그렇죠. 물론 그럴 때 해야 되는 종목도 있지만, 그래서 GS건설이 그렇습니다.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서부터 이거 사실 계속해서 추천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고점 부분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논리는 저항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흐름을 제대로 탄 것 같습니다. 인서프트는 너무 사업 내용이 좋아요. 이제 리니지 M 가지고만 해도 지금 하루에 50억? 30억에서 50억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 2019년에 라인업이 2개, 3개 더 추가될 예정이죠. 그리고 길게 보는 명성 TS. 이거는 1일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이 좀 올라와주면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이거 어저께는 그대로네요. 쉴 때도 있어요. 이제는 강제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을 또 잘 판단하세요. 또 원망하실 분은 일단 잘 고려를 더 많이 고려하시고요. 제가 봐도 사실은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걱정인데, 여러분들은 좋게 보시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